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검색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모든 자료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데일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994분 계신데요.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지난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이셨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보면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외국인 매매하고 지수,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8월 23일 금요일은 그게 깨졌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이상 순매수했는데 지수가 소폭 0.03% 하락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이랬는데 양시장이 모두 근데 뭐 0.03% 빠졌으니까 꼭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요일날 미세한 변화는 있었다. 다만 여전히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기관이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기관이 시장 개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8월의 마지막 주에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외국인의 영향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그 속에서 특히 지난 한 주는 코스닥 시장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지수는 사실 그게 크게 빠졌다 볼 수는 없는데 보면요. 지난주 5거래일 중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4일이나 돼서 이 정도면요. 엄청난 하락이다. 체감지수가 엄청난 하락장이다. 물론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지난 한 주간 거의 2.9%, 3% 정도 빠졌으니까 주간 낙폭으로는 적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체감지수는 훨씬 나빴다. 그 이유는 특히 사흘 연속이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는다. 이거는 상당히 1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보면 올해는 처음이고요. 올해 들어 처음이에요. 작년 11월 9일 13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작년 9월 10월 11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때죠. 그래서 작년 9월 10월 11월이 어떤 때냐 한다면요. 이때입니다. 이때 작년 9월 10월 코스닥 시장의 폭락장은요. IMF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가 올해 37년 경험하면서 IMF도 겪고 서브프라임도 겪었는데 작년 9월 10일의 코스닥의 폭락장은 그보다 훨씬 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반등했다가 이날 연속 이때에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는 날에 4일 연속 연설됐고 이 앞에는 9월 10월 폭락장에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폭락장이 어쨌거나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정도로 지난주는 좀 심각했다. 그 이유는 역시 지난주에 신규 상장 종목 6종목 우리가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 시장이 양시장이 홍역을 겪었던 건 똑같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시장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 금요일에도 ENCL이 거래대금 1조 4천억 압도적 1위죠. 알테오전이 2위였는데 겨우 3,800억입니다. 압도적 1위를 ENCL이 했다. 신규 상장주. 그 다음 목요일 상장된 M83도 2,500억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중에 단타 세력들이 다 몰렸습니다. 근데 단타 세력이 몰렸는데 다 피봤습니다. ENCL 하루 종일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다 손해봤겠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토끼는요 절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본질에 충실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북이가 느리진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는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 들어가서 장기에 단타 먹고 막 수익을 낼 것 같은 그 토끼 차트 보고 매매하고 단타하고
신규 상장 종목 들어갔다가 바쁘기는 바쁩니다. 근데 이 토끼는 네, 결코 거북이를 이길 수 없고 결성점까지 오지도 못하더라. 중간에 다 어디 꺼져버립니다. 땅으로 꺼지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본질에 충실한 투자 자세가 역시 필요하겠다. 어쨌거나 이런 6종목 상장되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됐냐? 이번 주는 역시 자, 일단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엔비디아가 특히 금요일날 4.6%나 상승했습니다. 목요일날 연봉이 났는데 이때가 3.7% 하락이거든요. 이걸 금방 극복했다. 이 분위기로 봐서는 28일날 8월 28일날 발표되는 실적이 좀 좋을 거. 실적도 중요하지만 블랙웨일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건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엔비디아 대표다 그러면 블랙웨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표다 그러면 우리 블랙웨일이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시장 반응을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지난 7월 말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시세를 회복한 다음에 비슷하니까 이 사상 최고가 140불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전히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이성적인 주가 흐름 보이고 있다. 네.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금 지난주에 이제 7월 말에 하락을 뛰어넘는 V자 회복이 되고 음봉이 나면서 잠시 시장에 충격을 줬으나 금방 회복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멀쩡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우선 월요일 우리 시장은 출발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 왜? 이번 주에는요, 신규 상장족이 금요일 날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근데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고물가가 하단에 결정됐어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는 신규 상장주 부담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물론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영향을 주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AI 혁명 시대입니다. AI는 효율성이라. 결국 바둑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을 능가하는 효율성, 모든 산업에 걸친 효율성이라서 AI가 단순히 문서 작업에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본다면요. AI 혁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코멘트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일까지는 당분간은 단타로 매매를 하다가 수요일 날은 좀 현금 비중을 높였다가 밤에 미국의 엔비디아 나오는 실적과 언급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 시장 반응을 본 다음에 목요일 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응책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속에서 본다면요. 자, 종목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주말에 넥스트바이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넥스트바이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좀 크게 자, 여기 넥스트바이오의 주력 제품이 넥스 파우더입니다. 이게 뭐냐? 지혈제 말 그대로 파우더형의 가루죠. 가루의 지혈제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상부위장관입니다. 상부위장관. 그러니까 이건 위죠, 위. 그러니까 위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내시경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 내장이 닿으면 한 5% 정도는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는 피가 난다 그럽니다. 이때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지기도 하고 클립으로 찝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이 한 70%다. 그런데 이제 점점 파우더형으로 그냥 쫙 파우더형으로 뿌리면 혈액이나 그 액체가 응고를 같이 응고를 해서 지혈을 막는 그런 게 이제 점점 한 30% 아직도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세계 이 파우더형 지혈제가 세계 한 3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넥스 파우더가 제일 낫다. 왜? 나머지 2종은요 혈액이랑 반응합니다. 혈액이랑 반응해야 굳습니다. 근데 넥스 파우더는 네, 액체만 반응해도 굳습니다. 꼭 피가 아니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부위장관은 대장이에요. 대장 내시경도 하잖아요. 뭐 그 외에 뭐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할 수도 있고 뭐 하면서 피가 날 경우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방이 가능하다. 왜 예방이 가능하냐? 피가 안 나도 그냥 액체랑도 해서 갤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예방은 세계 지금 약이 세계 이런 파우더가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기존에 나온 거는 혈액과 반응하기 때문에 피가 나야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피가 나더라도요 급성으로 당장 나는 것도 있고 그 지연돼서 나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시경 한 다음에 일단 좀 끓여서 있다가 나중에 움직이면서 피가 나는 거 24시간 이후부터 한 2주 사이에도 난다.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겠죠. 상당 기간 진행돼서 뭔가 몸이 탈이 나야 병원을 가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하려면 예방 미리 좀 날 것 같은 미리 뿌려 놓으면 이게 또 네, 그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래서 그냥 분해되는 그런 성분이라서 이래저래 가장 뛰어나다 하는 게 지금 그래서 메드트로닉이 이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메드트로닉은요 시총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 600개 병원을 유통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뭐 좋은 걸 개발해도 미국의 그 대륙의 그 병원에 또 다들 동작도 넣지 않습니까? 그걸 뚫는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회사는 메디트로닉을 통해서 고성장하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부위장관 요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9월 말까지 임상 자료 제출하면 이미 상부위장관으로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거 다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3개월 정도 현지심사. 자, 그러면 12연말 안에 대가 되면 이런 거는 당장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 이미 메드트로닉이 의사들 통해서 이미 상부위장관용으로 의사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그 상부위장관에 쓰는 넥스트 파우더 그거 하부위장관에도 이번에 허가 받았어. 야, 써봐. 그럼 쉽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 리포트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요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 리포트 있으니까 그 내용의 리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좀 읽어보시면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시총이 1900억대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다른 바이오나 의료기기와 달리 이미 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2023 상반기 매출이 51억인데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 49억이에요.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매출보다 올 상반기가 더 많다 하는 점이고 그 영업을 지금 메드트로닉이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 가이던스가 올해 120억 이거 뭐 이 속도면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다들 그 상장 전의 가이던스를 훨씬 못 달성하면서 이걸 많이 먹는데 이 회사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370억에 영업이익 140억 이런 고성장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회사 제 리포트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좀 많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자 하는 점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주 뭐랄까 별로 흠잡을 수 없는 매력 덩어리다 보고 그러면서 또 금요일 날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금요일날 유한양행이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자, 이거 오스코텍 리포트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 리포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마의 병용요법이 FDA에 허가를 받았다. 그것도 1차 치료제로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신약개발사 우리나라가 항암제로 최초의 FDA 허가를 받은 거고 그것도 1차 치료제로 받았다.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우선 앞으로 뭐 시판하면 로얄티를 받겠지만 로얄티 전에 그 마일스톤 받을 것만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이미 든든한 뒷배가 마련되는데 그런 엄청난 의미인데도 이날 기관들이 무려 약 한 198만 주를 팔아서 초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관들이 어른이 없어요. 이걸 제대로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날 이 주식을 이렇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악재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뉴스에 팔자 이거죠. 혹시 뉴스에 나 먼저 딴 사람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손해 아닌가 요따위 생각들 버린 것 같아요. 금요일날 106,600원에 끝났습니다. 수요일 종가가 얼마죠? 94,300원 94,300원에 팔았는데 이틀 만에 최고가를 유한양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기관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단타하라고 우리 돈을 모아서 펀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리가 바이오주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일부에서는 뭐 금리가 인하된다는데 금리하고 바이오주하고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림CIS 대표가 설명한 부분에 제가 참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부터 연구원들의 성과가 이제 서서히 하나씩 결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알테오젠이 또 굉장한 또 키트루다에 계약을 하면서 또 굉장히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어요. 10년 전에 뿌린 씨앗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을 좀 한다면 오스코텍, 유한양행, 알테오젠, 니가캔바이, 지노믹트리,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까지가 저는 지금 1군으로 봅니다. 1군. 그 다음에 기리옥스 바이오, ABL 바이오, 앱클론 요게 이제 2군 정도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인데요. 그래서 좀 바이오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유한양행의 신고가는 결국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뉴스에 팔자 이런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는 좀 바이오주에 좀 무게가 좀 실리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주말의 강세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코스닥의 신규 상장도 없어서 수급이 한계를 가져와줘서 양시장에 좀 지난주에 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상당히 가벼운 행보가 전개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다가 수요일 밤에 엔비디아 동향을 보고 목요일 다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또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투자 수익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